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최용준의 모터톡.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목요일의 인기 코너 최용준의 모토톡 담당하고 계시는 최용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정확히 어디 매체의 기자시죠? 스쿠터 앤 스타일이라는 월간지입니다. 정말 기자 맞으시죠? 근데? 맞습니다. 예. 기자증 있으세요? 신분증? 어떤 자신을 증명할 만한 뭔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 얼굴이 명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네. 예. 왜 이러지, 요즘 게스트분들. 우리 김효준 PD, 우리 가을 개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갈이 한번 싹 다? 나름 제가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네. 그냥 편집장 이외에. 네. 기자 짬밥으로는 제일 많거든요. 나이가요? 나이도 제일 많고. 경력이? 경력도 제일 많고. 나이도 제일 많고. 최은영 기자님 이종수 혁명은 언제 따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늦게 따긴 했는데요. 네. 그게 99년이죠. 99년이요? 네, 99년에. 제가 94년이요.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하셨죠? 예. 참, 얼마 전에 그 혼더 모터사이클 그 홍보팀 전화번 알려주셨잖아요. 예. 제가 요번에 그 모 뉴스 채널에서 프로그램 하나 하게 돼가지고 오프닝 할 때 스쿠터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씬이 필요해서 협찬 요청 한번 메일 보냈었는데 하루만 빌려달라고. 예, 없대요. 모델이 없대요. 그래서. 그 모델이요? 예, 벤리 110. 꼭 그 모델이어야 되나요? 왜냐면 그게 자꾸 귀엽잖아요. 그보다 더 자꾸 귀여운. 어떤 거 있어요? 슈퍼커브. 슈퍼커브요? 100cc. 그래? 슈퍼커브, 근데 슈퍼커브 너무 배달 오토바이 같지 않아요? 느낌? 그런데 그 베이지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뻐요. 승용으로 되게 많이 타요. 네. 차라리 그게 더. 그럴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깨에 매는 것도 괜찮고. 네,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긴 끈을 달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실제 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네,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하고 등장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다시 메일 보내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용준 기자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내 남자의 자동차에서 낯선 여자 향기가 났다. 즉, 바람기 스페셜. 그렇죠, 예. 준비 좀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대부분 이게 그런 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걸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왜냐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가정의 평화, 인류의 안녕과.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었어요.
남자를 팔아먹는 남자 배신자들 이러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안 걸리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하. 그런 거죠. 이렇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바이크의 경우에는 이게 뒤에 발판이라고 하죠. 텐덤자용 발판. 그게 한쪽만 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허.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워놓으면 누군가 그걸 내려가지고 그걸 밟고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서 있거나 그러는데 거기에 발자국도 찍혀 있는 거죠. 그런 거 평소에 이게 잘 닫는 습관. 예, 그리고 뭐 헬멧을 뭐 빌려줬을 때 다시 잘 청소하는 그런 습관만 있으면은 절대 안 걸리니까요. 네. 예, 여러분 뭐 하실 분들 조심해서 하세요. 예. 뭘 조심해서 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토바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오토바이,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의 오토바이에 이성이 동수했던 흔적을 찾는 방법.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전통적인 마후라빵. 마후라빵이 뭐냐면요. 오토바이의 그 뒷바퀴 쪽으로는 이렇게 오토바이 이제 배기구 파이프가 있죠. 이그저스트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나면 100도 가까이 거의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후라에 딱 탔을 때, 마후라의 뒷자리 탔을 때 그 뒷자리형 발판이 있는데 스텝의 위치를 잘 모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이힐을 신은 아니면 뭐 여성용 구두를 신은 여성분들이 발을 어디다 둬야지 머뭇머뭇거리다가 머플러 위에 발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머플러가 이제 금속인데 거의 뭐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뜨겁잖아요. 거기에 이제 머플러 위에 이제 하일이 닿으면서 녹아버리는 거죠. 마후라빵, 예. 하일빵 생기는 거죠. 자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국이 몇 개 있느냐, 촌농에 떨어진 것처럼 이제 자국 자료가 있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너는 정말 진정한 라이더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타는구나. 이러면서. 네. 예. 알겠죠. 최영준 기자님의 머플러에도 하일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있었던 적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 그런 것들은 크루저 타입의 바이크들이 아메리칸 스타일, 할리 데이비슨 같은. 저는 크루저 타입의 바이크를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없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바이크들은 대부분 다 뒷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좌석 때문에 안 태웁니다. 안 태우고 굳이 태워야 한다면은 시등차를 빌려가죠. 네. 편안하고 안전한 시등차.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타는 거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죠. 티가 안 나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타는 모습이나 그런 제 장비나 헬멧들이 책 같은 데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좀 누군가를 태우거나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헬멧을 다른 걸 씁니다. 옷도 다른 거 입고. 특정 지역에 하거나 그렇죠. 특정 인물을 만날 때는 그렇죠. 변복을 하시는 거죠. 환복.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은 양평 만남의 광장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그 워커힐 밑에 주유소 그런 요소 몇 군데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갑니다. 아예 안 가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혹시라도 고개 돌려봤다가 누군가 눈 마주치면 쟤 누군데? 저 뒤에 누구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야.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며. 아니, 태운 건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 3시 정도에 어떤 이렇게 아시는 분이 바이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밥을 먹고 뭐 하다가 12시 넘은 시간에 그때 여자분이었거든요. 여자분을 새벽 3시에 만나서. 아니, 새벽 3시까지. 네. 한적한 남자라면 그렇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안 가르쳐주죠. 남자라면 새벽 4시 가르쳐. 네가 타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동네 회원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그래. 그런데 이뻤구나. 괜찮았죠. 그분이랑 이게 지나가는데 그 퇴계로 쪽을 지나가가지고 남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지나가서 집에 갔어요. 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어디 지나갔지? 그 여자 누구냐라고. 분명히 그냥 오토바이 2대가 지나간 건데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또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눈매가 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딱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군지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제가 타고 있으면 워낙 또 라이더가 돋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한 10명 미만 5명 정도? 서울에서는 한 5분 이내죠. 딱 알 수 있죠. 이 정도 사이즈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면. 하나는 이제 BMW 모터사이클에 있는 이정길 부장. 그 부장님 저랑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요. 빨리 바이크 찾아가시래요.
바이크를 맡겨놓고 뭐 석 달이 넘도록 안 찾아가신다고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거 뭐 버리든지 이게 뭐 형만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찾으러 갔을 때 자기들이 문 닫고 가가지고 내가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날 가셔야죠. 근데 그러고서 찾으러 갔을 때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진짜 그래서 아파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정길 부장도 키가 굉장히 크고 어깨가 넓어서 그렇죠. 예. 뭐엔 바바리안 야만인이 오토바이 타는 거 좀 단번에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예. 보통 의자 2개를 붙여놔야지 혼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양평 춘천 놀러 가는데 그 터널 있잖아요. 터널 지나가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봉고차에서 문이 확 열려요. 뭐야? 그랬더니만 나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멋있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오토바이 탈 때 같이 다녔던 형님이신데 제가 하야부사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입고 있는 그 테크닉이라는 옛날 그 오토바이 잠바 쇼웨이 헬멧을 보고 김남은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고 있는데 봉고차 문이 옆에 열리면서 나무나 이러는지. 멋있네요. 그분 멋있네요. 남자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마후라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이제 헬멧이겠네요. 헬멧이죠. 헬멧에서 이제 여인의 향기가 난다. 다른 화장품 냄새가 나고 내 머리칼과 다른 머리카락 흔적이 있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헬멧을 벗으면 머리카락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원래 머리 빠지는 정상이니까. 네. 근데 여자분들 만약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길죠. 길고 머리를 그냥 늘어뜨린 채로 헬멧을 쓰면은 그 풍압에 의해서 머리에 미친년 모양이 그게 막 엉키고 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틈새에 많이 박혀 있죠.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럼 그건 다 어떻게 다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함정을 살살 파봐도 안 넘어오네.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손으로 일일이 띄시겠죠. 네, 그렇군요. 자, 헬멧을 이제 정밀 감식해서 바람기 흔적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리고 제조되는 대부분의 바이크들은 2인 승차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뒷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텐덤 뭐 그랩바라고 하는 뒤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고 색깔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핸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색깔이 좀씩 변해요. 많이 잡으니까. 네, 마모에 의해서.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걸 꽉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티가 나죠. 많이 태우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뻔한 거지만 뭐 적상거리. 예.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다 이제 전자 계기판에 뜨지만 예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이니까 분명히 이게 이 거리가 아닌데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강남에서 일산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30km면 되는데 왜 70km가 되는지. 그렇죠. 네. 딱 이 왕복 40km면은 살짝 양평 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워컬 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들어온 거리인데 왜 이게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이렇게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이라면 타이어 마모도라든지. 타이어 마모도요? 타이어 마모도는 나도 어떻게. 아니면 그 사이드월 같은 부분에 쓴 부분 막 그런 것들. CSI인데 이 정도면?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스포츠 바이크들의 그 타이어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뭐 좀 그립력이 아주 좋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슈퍼 스포츠 예전에는 그렇죠. 지우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정말 손으로 당기면 뜯어져요 트레드가. 요즘에 이제 그 타이어도 그냥 그런. 그래요? 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이그립 타이어들이 많이 나온 만큼 수명은 계속 짧아져서 뭐 한 3,000km 정도 타면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바이크는 기울어져서 코너를 돌기 때문에 사이드까지 많이 닳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하루 100km 정도만 타면은 눈에 보이게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고급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리어 시트에 히터가 달려 있어요. 열선이 달려 있어서 스위치를 키면은 뒷부분의 시트에 이제 열이 가해지게 돼 있는데 텐덤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스위치를 키고 안 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뒷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 남자친구의 오토바이에 뒷부분에 리어 시트 스위치를 딱 보더니만 ON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분명 누군가 탔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남자가 탔을 경우에 결코 히터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춥든지 말든지 장난해 지금? 내가 남자를 태운 것만으로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절대 신경 쓰지 않고요. 신경 쓰십니까? 뒤에 남자 태웠을 경우? 안 태우죠. 태우지도 않고 얘가 얼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넌 알아서 따라와 주는 거지. 만약에 뒷자리에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탔을 경우 당연히
그 대부분의 그 그립 히터 스위치가 시트 밑쪽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탑승 전에 라이더인 남자가 먼저 시트 버튼을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통 라이더들은 대부분 다 우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우비를. 우비.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그 기온계가 33도를 가리키더라고요. 33도. 여기 오는데요, 앞에서. 네. 근데 어제 밤에 집에 갈 때는 분명히 17도였거든요. 네.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그럴 때 입어요. 근데 대부분 밤에 복귀할 때 나도 춥고 얘도 춥지만 어떻게 제가 입겠어요. 저야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냄새라든지 우비에서. 그리고 카라 같은 부분이 되게 높게 돼 있거든요. 우비는. 네. 화장품이 묻지. 예, 비가 안 들이치도록 카라 부분이 되게 높은데 묻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선크림을 바르고 타면 거기에 선크림이 묻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흔적. 그러니까 우비의 어떤 그 복장 상태, 그렇죠. 태양기, 그다음에 리어 시트의 그립 히터 스위치의 온오프 여부. 만약에 온되어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거 100% 이성이 탄 겁니다. 여자분이 타신 거고요. 그 여자분을 위해서 남자분이 스위치를 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분이 찾을 수가 없거든. 그죠.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예. 절대 남자는 남자 텐덤 동승자를 위해서 히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쵸. 배터리 달아요. 네, 배터리 절대 달아요. 안 써요. 아까워. 그 전기도 아까워. 그 전기도 그 기름도 아까워. 버리면 버렸지 너희를 위해 줄 수 없어. 그런 거죠. 절대 안 돼. 그 전기 아까워. 그 소중한 마이너스 전화를 널 위해서 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야, 결국은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다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초기 상태로 돌려놔라. 초기 상태. 네. 아무리 이니셜 모드로. 예, 아무리 급하고 피곤해도 돌아왔을 때는 다 원상 복귀를 해놓고 돌아가는 치밀함을 가지고 네.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자동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에서 낯선 여인의 어떤 동선 흔적을 찾는 방법. 일단 가장 전통적인 거. 등받이의 각도 아니겠습니까? 시트 포지션이죠. 예. 시트 포지션이 내가 항상 앉는 어떤 그 선호하는 각도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과 좀 달리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과도하게 뒤로 빠져서 많이 누워 있는 경우에는 뭐 부장님을 태울 수도 있는 거죠. 부장님이요? 네, 보통 남자분들은 옆자리 그래 뭐 박대리 네가 운전해 그리고 옆에 앉아서 네. 바로 제끼죠 그냥. 바로 제끼죠. 제끼고 그 대시보드에 발을 얹어놓고. 발을 얹어놓고 카카오톡 게임을 하죠. 그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암 유리에도 발가락 지문도 좀 야, 이거 찍어주시고. 좌회전해 이러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 점을 또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아, 어제 부장님 태웠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술에 취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 시트 등받이의 각도, 위치 이것을 그렇죠. 확인한다면 분명 어떤 이성의 동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조금 이렇게 이건 예민한 분들 경우인데 대시보드 안에 그 글러브 박스를 네네.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열어보더라고요. 다시 한 번씩 열어보죠. 네, 뭐 열어보더라고요. 판도라의 이렇게. 상자야.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보고. 그리고 여기 또 이벤트 장소로 많이 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열어봐. 거기서 저 매뉴얼 좀 꺼내줄래? 하면 딱 열어보면 반지 들어있고 막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많이 하잖아요. 죄송해요. 네. 그 여자들이 드라마 같은 걸 봐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기 있는 반지, 그 다음에 트렁크에 있는 풍선. 근데 여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섭님도 그렇고 절대 그거 하지 말래요. 왜 그런 거죠? 이미 알 수 있는 트릭이고 아. 이제 진부하다 이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시방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꼭 뒤져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열고, 그게 아니라 희한한 게 들어있다고 막 열어보고 꺼내보고 하니까. 근데 대시보드에서 많은 거를 뭐 꺼내고 빼고 하세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시죠? 살짝 열어보고만. 뭔가 하죠. 그냥 처박아두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네네네. 근데 뭔가 내가 보던 위치랑 다르다. 그리고 바닥에도 분명히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디 멀리 갔다 오거나 그랬을 때는 네. 영수증 같은 것들. 네. 꼭 톨게이트에서 영수증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동전이 이렇게 놔두고 급하니까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놔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시트 밑이나 그런 틈새로 떨어지죠. 떨어지거나 계속 있는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이날은 야근했는데. 야근했는데 왜 양재 IC 그렇죠. 영수증 네. 여기 있는 거지 네.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딱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인간이 요즘에 좀 이상하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차가 유난히 깨끗하다. 깨끗하다. 원래 더러운 놈인데. 더러운 놈인데. 깨끗하다. 예전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문짝 있잖아요. 문짝 안쪽에 그 얇은 슬롯 있잖아요. 예. 수납함인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쓰레기가 또 걷다가 많이 그렇죠.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쪽도 잘 뒤져보시면 분명히 동승 흔적을 찾을 수 네, 있어요. 이상한 쓰레기가 있다거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시트 밑을 우연히 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주우러 봤는데 뭐 스타킹이 떨어져 있다든가. 스타킹까지. 저는요 얼마 전에 강원도로 그 강연을 갔어요. 네. 강연 갔는데 너무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오전 일정이 있어서 전날에 잤거든요 모텔에서. 근데 그때 같이 가신 분이 그 아버님 차를 끌고 왔어요. 그 제네시스 네. 끌고 와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강연 업체를 들렀다 가게 되는데 강연 업체에서 강연 수강생들한테 주기로 한 선물이 저기 있잖아요. 그 애기 유모차랑 카시트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뒷자리에 싣고 이제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모텔에 숙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저희 계획은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강원도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그래서 좀 뭔가 좋은 인연이 있으면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는데 뒷자리에 유모차를 싣고 카시트를 싣고 남자 둘이서 커플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나왔던 아이디가 그러면은 이 카시트랑 유모차를 모텔 방에다 놓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웃긴 거야. 그렇죠. 생각해봐. 남자 둘이서 뭐 유모차랑 카시트를 낑낑대고 이제 403에 넣으러 들어가요. 모텔에서. 그리고 다시 나와. 이 광경을 이렇게 라이브로 누군가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그쵸, 그래서 네. 자 우리 그냥 건전하게 그냥 저기 스타크래프트 합시다. 자 그런 경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검색. 그렇죠. 예. 이거 켜보시면은 이 남자분들이 일단은 그 지우죠. 옆에 그 최근 히스토리 항목을 지우는데 최근 목적지 검색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대로 내용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식당 이름 아니면 검색도 기능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어플 같은데 핸드폰 같은데 보면은 어느 지역의 맛집 네. 대부분 이렇게 아직 이제 작업 중인 이성을 만날 때는 대부분 그런 걸 찾죠. 그렇죠. 찾아서 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본 곳이 있으면은 알아서 가겠지만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또 가본 곳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나 그런 정확한 위치를 잘 못 찾기 때문에 네.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 남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남자의 적이 아니라 이런 걸 알려드림으로써 더 네. 조심하자. 조심하자.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그렇죠. 인류의 조심하자. 행복과, 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은 CD를 잘 안 쓰는데 CD 이게 장이 있잖아요. 차 안에 이렇게 가로나 세로 배치되어 있는데 가끔 이 순서가 틀어져 있어요. 원래 첫 번째는 탑건 OST, 두 번째 로키, 세 번째 케니지, 네 번째 최근에 유행곡 CD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케니지 CD가 빠져 있네. 즉 이 CD 안에 데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 남자가 왜 밤에 혼자 운전하면서 케니지를 들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으로 보면 또 MP3나 그런 그 USB 파일로 많이 또 들으니까 분명히 지 혼자 들을 때는 분명히 소녀시대만 듣던 놈이 지 혼자 운전할 때는 오마이뉴스 이탈남이라든가 국민TV 방송을 팟캐스트 다운로드 들었는데 왜 뜬금없이 무드뮤직 그렇죠. 54 마이클 볼튼 나오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올드 팝송 베스트 10 그런 거 이런 거 뮤직 수상하죠. 수상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제품의 어떤 사용 내역과 플레이리스트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적발했을 때 바로 헤어지시고 딴 남자 만나세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아직 지구상에는. 네.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네. 다다익선. 네? 다다익선이요? 오늘 좀 지금 실수가 많아요. 게시판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것이야말로 생활의 팁. 정말 엄청난 팁을 알려주고 계시네요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걸 악용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활용이죠, 활용이죠. 예. 네. 남녀 모두에게 활용. 네. 자, 지금 보니까 봄날님, 리빙 포인트 갑 다크 신사님 좋다. 내가 좋아님께서는 효진 PD님의 어이없는 웃음. 참사리 듣다가 이 코너 들으니 뭔가 부조화스러운 조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참사리가 뭐랄까요? 아주 잘 만든 호텔식 정찬이라면, 저희 최영준의 모토톡은 아는 형이 끓여준 맛있는 라면 같은. 그렇죠. 맛있지만 몸에 해로운. 몸에 해롭죠. 해로워요. 해로운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안전벨트도 포인트 아닐까요? 그렇죠. 안전벨트 높낮이가 조절되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내려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뭐 좀 헐겁게 해주는 그런 클립 같은 거 네. 그런 위치는 다 이렇게 신체 사이즈에 의해서 네. 다르기 때문에 가슴 그런 것도 한번 사이즈. 봐야죠. 예, 그렇죠. 네, 그냥 전문 용어로 승가라고 하는. 네, 예, 그거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알아본다면은 시트의 등받이, 그다음에 그 자동차 도어 쪽에 슬롯 쪽에 있는 머리끈, 영수증, 내비게이션의 그 최근 목적지 검색, 그다음에 MP3 플레이어나 CD의 선곡 리스트의 재배치, 배열 여부, 안전벨트의 높낮이 여부와 클립의 사이즈, 슬립의 고정 위치를 확인한다면은 동승자의 그 동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추정해서 이성이 탔는지 남성이 탔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만약에 40대 부장님이 누워서 확 제낀 채 탔다. 일단 그 양반이 안전벨트를 매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죽거나 말거나. 제발 죽었으면 좋겠죠. 제발 죽었으면 좋겠지. 누가 불법 주선만 하기만 해봐. 그냥 그래. 갖다 꽂아버리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헤드 왼쪽 깎아가지고 그렇죠. 여길 들이받으라고 제발 이러면서.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음악을 뭐 이 양반이 뭘 듣든 간에. 내가 좋은 거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좋은 거 들은 거고 아니면 95쯤에 교통방송 들으면서. 그렇죠. 결코 40대 후반의 부장님이 탔는데 무드 팝송 틀 일은 없을 그렇죠. 거라는 거. 그렇군요. 그렇죠. 야, 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평화와 네. 안녕과 번영이죠. 번영. 번영 중요한 번영이 거죠. 아니라 번식 아닐까요? 번식을 해야 번영을 하죠. 라이 공주님께서 탐정이군요.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이렇게 해주셨고, 꼬부기 아빠님께서 이거 무슨 방송인가요? 푸이 해주셨는데, 국민TV 김남훈의 인파이팅 인기 코너 최영준의 모터톡입니다. 정통 팟캐스트 사상 역사상 최초로 정통 모터 쇼로서 오늘 아주 정통스러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지만 뭐 B급을 지향하는 거죠. 아니 전 B급 지향 안 하는데. 혼자 B급 가시는 거죠? 지향하시는군요. 전 지향하는데. 이분 개그 왜 이러지? 저 9층 창문 열려있죠? 잘못했어요. 한 명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도 대리운전 되나요?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네, 폐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있었죠. 예. 와, 아니 술 먹고 오토바이 타면 와가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술 취하신 분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라이더를 붙잡고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텐덤이 편하다는 골드윙 1800 모델.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네. 뒤에 있는 사모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제끼면서 좋으신다는 그 모델로 2명이 오는 거죠. 와서 술 먹은 사람의 오토바이를 대리운전에 가고 이 사람은 골드윙 타고. 또 이렇게 나름 안전벨트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딱 묶여서 결박당해서 신기하다.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매체에도 조금씩 나오곤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네. 제가 가끔 하죠. 대리운전을? 예. 바이크 대리운전 많이 해주죠. 여자분 술 마셨을 때 대리운전 하겠죠? 설마 남자분 술 마셨을 때? 저는 여자분들인데 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지양하고 있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무서운 분들이에요. 바이크 타시는 여자분들은, 누님들은. 아마 이 술 취한 여자분 대리운전 하시면 제가 보기에 최영종 기자님은 목적지 검색이 좀 다른 데로 되지 않을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예. 다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최영주 기자님과 함께 해봐서 정말 유익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여성 청취자분들에게는 남편과 남친의 바람길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정보, 그리고 또 남자분들에게는 걸리지 않기 위한 소중한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저희가 원래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재은경 대표님과 함께 참사리도 알아보고, 또 그러면서 모터사이클,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 특히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최용준 기자님께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용준의 모터톡을 끝으로 해서 김남훈의 인파이팅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는 정말 멋진 코너 신문수의 불굴의 명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마이티 코알라의 고속도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뿌잉뿌잉.